안녕하세요. 아재 책톡입니다. 오늘은 머니 사이언스라는 책으로 이기는 투자의 공식을 찾아서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윌리엄 파운드스톤이라는 분인데요. MIT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논픽션 작가입니다. 책의 원제는 포춘스 포뮬러로 직역하면 부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불확실한 투자의 세계, 도박의 세계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둘 방법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책으로 연속해서 한 두세 편의 영상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이 책에는 천재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클로드 세넌, 존 켈리, 에드워드 소프가 그들입니다. 클로드 세넌은 정보 이론의 창시자로 오늘날 컴퓨터와 디지털 세상의 초석을 놓은 분이라고 합니다. 정보가 곧 돈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분은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존 켈리는 텍사스 출신의 천재 물리학자로 벨 연구소에서 일했고 오늘 다룰 켈리의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켈리의 공식은 간단히 말해서 도박가나 투자자가 베팅을 할 때 자기 미천에서 얼마만큼의 규모로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공식입니다. 여기 에드워드 소프도 천재 수학자로 켈리의 공식을 이용해서 도박과 주식에서 큰 돈을 벌어서 그 이론의 효용성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켈리 이론의 적대적인 천재가 또 한 명 나오는데요. 바로 폴 사무엘슨이라는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은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데요. 효율적 시장 가설을 지지하였고 켈리의 공식을 바보들이나 믿는 사기라고 폄하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슨의 입장에서는 효율적 시장에서 개인이 시장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령 시장을 이겼다고 해도 그냥 운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외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워렌 버핏 같은 분이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슨 교수는 그런 예외에 대해서 그냥 설명되지 않는 사례로 분류해버리자는 쪽으로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에 돈을 좀 투자했다고 하고요. 아래 이 그래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 차트인데요. 20년 동안 10배가 올랐네요. 이 책은 도박과 투자를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이라고 말할 때도 그게 뭐 나쁜 짓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투기, 투자를 포괄하는 단어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도박, 투자, 사업, 전쟁 뭐 이런 것들은 본질상 같다고 보는 편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추구한다 하는 점에서요. 그래서 혹시 나쁜 도박과 건전한 투자는 전혀 다른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그냥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는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큰 도박장이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가 강원랜드이고 하나는 증권선물거래소입니다. 강원랜드는 어쨌든 사람들이 내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면서 참여하는 데 반해 거래소는 참여자들이 그런 인지 없이 한다는 것이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또 한쪽은 이 하우스가 여기는 도박장이니까 무리한 베팅은 자제하세요 라고 하는 데 반해서 다른 한쪽은 하우스가 베팅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죠. 도박이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우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3명의 천재들은 도박을 하려면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위라는 것은 여러 다른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선 우위는 승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첫 판, 두 판, 세 판을 이기고 지고는 할 수 있지만 이걸 아주 많은 횟수로 반복을 하면은 이 승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승률이 카지노나 도박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자들보다 높아야지 도박에 참여할 만하고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위는 정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비밀 정보요. 그리고 그 정보는 진실해야 됩니다. 경마로 치면은 대중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무관하게 확실히 우승할 수 있는 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식으로 치면 내부자 정보 같은 것이죠. 뭐 나도 알고 니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정보 말고요. 존 버 윌리엄스라는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투기자라면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장이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 투자의 성공은 존버가 아니라 우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셰넌, 켈리, 소프는 우위를 갖고 있어도 도박가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위 말고도 중요한 성공의 요소가 뭐냐? 바로 자금 관리입니다. 모든 직업적인 도박가들은 자금 관리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금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 파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장기적으로는 파산합니다. 보통은 카지노가 고객보다 승률이 몇 퍼센트 더 높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53대 47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승률은 게임을 무한히 반복할 때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처음 몇 판만 하면은 고객이 이길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하지만 계속 하면은 카지노가 이기게 되고 결국 고객은 파산하게 됩니다. 만약에 카지노와 고객의 내기 조건이 공평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50대 50 승률이 반반이라고 하면요. 양쪽 모두 어떤 우위가 없고 입장료 그러니까 수수료 떼가는 게 없다면 장기적으로 도박가가 이기고 질 확률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정한 게임 속에서도 도박가의 실제 부는 변화의 진폭이 대단히 심합니다. 이 그림과 같은 이 톱니 모양의 곡선이 이제 도박가의 부의 어떤 증감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매번 동일한 금액을 거는 단순한 내기인데도 이 도박가의 부가 규칙성이 없고 마구마구 변동합니다. 수학자들은 이것을 랜덤 워크라고 부릅니다. 무작위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도박가는 운 좋게 연속으로 이길 수도 있지만 불행하게도 계속해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도박가의 부는 생각보다 빨리 이 바닥선에 닿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까만 선이 처음에 시작한 미천이고요. 이게 계속 변하면서 제로, 파산 선에 닿는 것이죠. 설령 도박가가 하우스보다 우위를 갖는다고 해도 파산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도박가의 미천이 무한대라면 무한히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도박가의 우위에 의해서 부가 증가하겠지만 그건 현실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시스템은 도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의 일부든 돈의 전부든 베팅을 하지 않는 것이죠. 도박을 안 하는 것만큼 그만큼의 돈은 안전한 것이 되니까요. 그러면 대표적인 복리 베팅과 달리 베팅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액 베팅은 매 게임마다 미천을 전부 다 거는 베팅 시스템입니다. 드라마 제목도 있죠. 올인. 할 때마다 올인하니까 게임에서 이기게 되면 부가 금방금방 늘어나지만 한 번이라도 지게 되면 파산하겠죠. 대표적인 복리 베팅 방식입니다. 뭐 주식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냥 한 방에 한 종목 몰빵에 다행히 주가가 올랐어. 그럼 다 팔아서 또 이제 원래 자본금과 이익금을 또 다른 종목에 전부 몰빵해. 다니엘 베르누이라는 수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 재산을 거는 사람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아무리 클지라도 얼간이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정액 베팅은 매 게임마다 미천의 일부를 같은 금액으로 거는 베팅 시스템입니다. 손실이 나도 거는 만큼 잃으니까 한 번에 망하지는 않는 보수적인 방법입니다. 대신 이겨도 부가 증가하는 속도가 대단히 느리죠. 대표적인 달리 베팅 방식입니다. 이 책은 알렉산더 엘더라는 그 분의 책인데요. 엘더 박사와 같이 외국의 프로 트레이더들은 이런 식으로 자금의 아주 일부만 매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에 자기 자본의 한 10%에서 20% 정도만 매매하는 것 같습니다. 직업적 트레이드라면은 복리의 유혹을 이겨내는 엄격한 자금 관리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보수적인 베팅 방식도 불운이 이어지면은 파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도 파산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금 관리법이 있을 것이다. 그 마법 같은 공식을 찾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마틴게일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면 정액으로 베팅하고 지면 돈을 2배로 거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판돈을 1달러를 걸고 이기면 이익금 1달러를 주고 만약에 지면 그 판돈 1달러를 잃는 게임을 한다고 해요. 첫 판에 1달러를 걸었는데 게임이 졌어.
그러면은 손실이 1달러가 되는 거죠. 둘째 판에 만약에 2달러를 걸었는데 이겼어. 그러면은 4달러를 따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은 이제 4달러 딴 돈, 그 다음에 첫 판 손실 1달러, 그리고 두 번째 판에 걸었던 돈 2달러를 빼면은 순수익이 1달러가 됩니다. 만약에 둘째 판도 졌어요. 그러면 손실이 3달러죠. 첫 번째 판 판돈이 1달러고 두 번째 판 판돈이 2달러니까. 이제 셋째 판에는 4달러를 걸어야 되겠죠. 그 전 판에 두 배를 이제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4달러를 걸었는데 이겼어. 그러면은 8달러를 획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익은 8달러 획득해서 첫 번째 판 손실 1달러 빼고 둘째 판 손실 2달러 빼고 셋째 판 건돈 4달러를 빼면은 또 1달러가 남네요. 야, 이거 어쨌든 한 번만 이기면은 최소한 1달러만큼은 이익이 남는 거잖아. 야, 이거 만약 게임에서 계속 지더라도 무한히 반복하면 최소 한 번 이기게 되니까 이거 무적인데? 그런데 문제는 판돈이 유한하다는 것이죠. 또 2의 n승으로 판돈이 커지기 때문에 손실도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운이 계속되면은 손실이 엄청나게 증대해서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객님, 안녕히 가세요. 사요나라 짜이찌엔. 18세기의 바람둥이인 이 카사노바가 이 마틴게일 시스템으로 도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 돈이 아니고 자기 여친 돈으로. 여친은 수녀였는데 수녀원에서 도망쳐가지고 카사노바랑 결혼하는 단꿈을 꾸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판돈은 수녀의 전 재산, 결혼 자금이었던 것이고요.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망했죠. 마틴게일 시스템은 도박가의 파산을 재촉합니다. 이 그래프는 네 가지 자금관리 시스템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승률이 55%라고 가정한 500번의 똑같은 동전 던지기 게임의 결과라고 하는데요. 55%니까 도박가가 우위를 갖고 있는 게임인 것이죠. 이 제일 밑에 있는 이 사선이 정액 배팅의 결과인데요. 정액 배팅은 천천히 증가합니다. 매번 조금씩 같은 금액을 거니까요. 그런데 파산 위험도 있어요. 운이 계속 안 좋으면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액 배팅. 전액 배팅은 이 배팅할 때마다 올인하는 거잖아요. 초창기 기세는 제일 좋아요. 뭐 이렇게 삐쭉 올라왔다가 한 번이라도 지면 파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부터는 제로. 쭉 제로죠. 제일 빨리 아웃. 그리고 이 세 번째 마틴게일 배팅은 전액 배팅이나 정액 배팅보다는 더 나아 보입니다. 이 선의 기울기가 훨씬 더 높죠. 가파르고.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은 움푹하고 들어가는 이 불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운이 계속 안 좋으면은 미천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파산하게 되는 거죠. 지면 두 배씩 걸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그래프들은 이제 판타지죠, 판타지. 돈이 무한하게, 미천이 무한하게 있다는 걸 가정할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겨도 베팅 금액을 늘리지 않으니까 마틴게일은 복리 수익을 추구하지 못하는 베팅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액 베팅과 마틴게일 베팅의 어떤 그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약간 직선과 비슷한 모양인 달리 베팅 시스템인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보이는 이 켈리 베팅 시스템은요, 이론적으로는 절대 파산을 안 합니다. 이 켈리 시스템은 복리 베팅법이라서 나중에 가면은 수익도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는데 파산도 안 한다니까 참 신기하죠. 켈리 시스템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재 책톡이었습니다.